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첫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요. 언론의 관심은 한몸에 받았지만 이렇다 할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죠.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엔 침묵으로 답했는데요. 빨간 우산을 쓴 팬클럽이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속보로 전했지만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톡쏘는 정치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정치인 윤석열의 화려한 데뷔전. 그런데 별다른 메시지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우당 이회영 선생이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다시 각인시키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펼친 우리 우당 선생의 육형제 중에 살아서 귀국하신 분은 다섯째 이시영 선생 한 분이세요. 다들 이역에서 고문과 영양실조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은 엄혹한 이 망국의 상황에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아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순위 이회영 선생과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차차 알게 될 거다. 지켜봐 달라 말을 아꼈는데요. 불리한 질문엔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다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대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시원시원하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얼마나 시원하게 대답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등장,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지만 임팩트는 강렬했습니다. 이 빨간 우산을 쓴 분들 특히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열지대라는 팬클럽이라고 합니다. 윤 전 총장 주변을 엄호하듯 따라다니며 열심히 구호를 외쳤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어떤 단체인지 찾아봤더니 이런 밴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아스팔트 팬클럽 열지대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 이분이었습니다. 팬클럽의 이름이 뭡니까? 소개해 주시죠. 예, 열지대입니다. 열지대인데 열지대 윤석열 총장의 열자를 따서 열지대라는 표현을 썼고 쉽게 기억하기로는 윤석열의 열자, 윤석열을 지키면 대통령 만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지대라는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대, 함께하는 지역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좀 많이 본 얼굴입니다. 자칭 아스팔트 대통령인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였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박근혜 씨를 석방하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이런 방송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아, 내가 날개란 2개 갖고 있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윤석열아, 너 죽을래? 이 일 때문에 한때 구속되기도 했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도 해 극우 유튜버로 통합니다. 김 씨가 구속되자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김상진 구속은 대한민국 사망의 조종이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틀 전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새삼 떠오르는데요. 제목이 윤석열, 박근혜 구속사 반대, 부친과 박 유세장 찾기도였죠.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 윤 전 총장 지지율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35%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지난달보다 4.6%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포인트 지지율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등장인데요. 지지율 3%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꽝 잡는 건 매, 윤석열 잡는 건 추미애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물론 평가는 엇갈리지만 말입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윤석열 총장을 타고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 총장이 뜰수록 추 장관은 저런 문제적 인물이 있지 않냐. 윤석열을 잡을 매는 나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서 붙으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건 뭐 그분이 농담으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네.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최근 조국의 시간 출간으로 이른바 서초동 촛불 민심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동병상련을 강조했던 추 전 장관 입장에선 정치적 기회일 수 있겠죠.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추 전 장관도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담집을 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조국의 시간을 출간한 출판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가겠다 메시지 하나는 분명한 듯 싶습니다. 마침 법정에선 제2차 추윤 대결도 시작이 됐습니다. 추 전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정직 처분, 윤 전 총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 행정소송을 냈었죠. 오늘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등 모두 4가지였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누명이란 입장입니다.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무고하다는 누명이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반면 법무부는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번 행정소송 결과 대선 전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될 듯합니다. 윤 전 총장의 공개 행보에 민주당도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저격에 나섰는데요. 이른바 배신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회창 씨 같은 경우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지만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검증 자료를 몰고 있다며 등판할 거라면 빨리 나와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파면 사기죄로 나중에 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불안전 판매죠. 근데 대통령은 취소하기도 어려운데 미리미리 불안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자신의 상품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바라보는 송 대표의 마음.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송 대표의 심정을 담은 오늘의 톡 쏘는 음악입니다.